네, 방금 소개받았습니다. 표준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임영구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회 중심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오전에 이제 토크쇼도 있었고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기본적인 좀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도입 초기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의 변화들이 있었고요. 학생들의 배물판 성장이 있었고 학생도 그렇고 그 교사들도 그렇고 학교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만족하고 행복한 어떤 그런 지표들이 꾸준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도입 초기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단계가 아닌가. 사실 지금까지 이론의 성과보다는 앞으로 도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아이비 교육을 보는 관점 중에서 약간 소리 다려진 어떤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학교와 교육과정을 보시면 두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형식적인 요소의 뒷받침들이 결합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것들 속에는 분명히 이 주체, 에이전트의 관점도 중요합니다만 그 교육활동 뒷받침하는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관심들이 또 이런 어떤 조화로운 관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저는 상대적으로 아이비 교육의 논의 중에서 지금까지 조금 소홀히 했던 이 구조의 관점, 시스템의 관점에서 저희 사례를 한번 가지고 현장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의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다양한 교육의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요. 이게 방법과 기법의 단계에서도 도입된 어떤 역사들이 있었고 부침이 있었죠. 변동이 있었고 운동과 이론의 차원에서도 다양한 교육들이 우리 학교와 교육관에 들어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때 유행으로 끝난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 우리 교육관에 깊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난 한 15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다양한 교육적인 변화의 노력들이 지금 되돌아봤을 때 좀 변화의 동력들이 좀 약해지고 있지 않는가. 그 변화의 동력들이 약해되는 지점들 중에는 그 모든 변화 운동의 핵심들 속에는 지나치게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과 자발성과 헌신에 기반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헌신성과 열정에 기댄 어떤 변화들은 지치고 소진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개인의 열정과 전문성에 기반한 이 노력과 성과들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것으로 축적될 수 있는가. 그런 맥락에서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어떤 준비와 노력과 그런 관점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비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런 관점입니다. 사실 지금 아이비 학교를 확대하거나 아이비 교육으로 우리 교육을 대체하다는 관점들은 소수 의견인 것 같고요. 대체로 이제 아이비 교육을 우리가 우리 교육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참고 자료로 참고해 보자는 맥락들이 더 강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6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한 5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데 50년을 지나면서 한 5,000개 넘는 학교들이 아이비 교육들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50년의 역사 속에서 아이비가 지속될 수 있는 그 성장의 힘이 무엇이고 그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국가와 다양한 특수성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 이 아이비 교육들을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과 시스템의 힘은 무엇인가 그런 관점을 한번 가지고 한번 쭉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관점 한번 가져봤습니다. 아이비가 갖고 있는 그 교과과정의 설계의 힘이죠. 프레임워크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비 학교가 되기까지 이루어지는 그 인증 시스템, 그 다음에 교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수 시스템, 마지막으로 이제 선옹술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시스템 차원에서 이런 성장의 지속 가능함들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비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 대체로 많은 교육적인 요소들이 교실 안에서 수업과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실 밖에서 사실은 사업과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교사들 입장에 이것이 다 업무거든요. 저는 이게 당연하고 관리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좋은 어떤 교육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 외국 친구, 교사인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는 민주시민 교육도 이런 사업으로 정책으로 추진하고 교육청에서 예산도 뒷받침하고 있어. 근데 되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걸 왜 사업으로 추진해? 수업 속에서 아이들이 배움으로 체험하고 실천해야 될 내용들인데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해 이 다양한 사업들이 사실은 교실 밖에서 교육 외적 활동으로 대부분 업무와 문서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실 안에서는 이런 교육적 내용들이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출발해 보는데, 그러면 아이비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그 관점들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비 교육들은 이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의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교육적 요소들이 교실 안에 교육과정에 통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이것들을 이제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교육적인 층차와 위계들을 이 요소들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 이게 당신의 어떤 형식적인 하는 도표나 표가 아니고요. 실제 교육 과정에서 이런 교육적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융합적, 통합적으로 녹여내고 있는가. 이 교실 밖에, 교육 밖에 어떤 업무가 아니고요. 대표적인 기본적으로 아이비 교육의 몇 가지 지점들을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간학문에서 다중학문으로, 융합학문으로, 특히 이제 초학문이라는 개념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초학문이라는 개념이 잘 다가오시나요? 그 예시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근 케이크거든요. 초학문 단계에서 당근이라는 기본 재료 성격 자체가 다른 재료와 융합돼가지고요. 이 당근이라는 재료 자체가 다른 재료와 어울려서 그냥 케이크로만 존재하는 그런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저희는 교과별로 이루어진 교과 지식 단위의 교과 수업에 익숙해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세상의 어떤 변화 과정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부분들, 어떤 융합으로 각오된 지점도 우리가 발견한다는 부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이들은 초등학교 PYP 단계부터 이제 초학문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발달 과정의 어떤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는 사실은 교과별 구분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부분들.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로 갈수록 이제 간학문에서 고등학교 융합학문으로, 상대적으로 저학년 단계에서는 교과적 구별들이 좀 어떤 무의미해지는 어떤 발달 단계라는 부분도 고려되고 있고, 이게 조금씩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 과정으로 지나가면서 이런 교과 단계 변화들이 좀 일어나야 될 관점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초등학교 PYP입니다. 단원 설계를 보시면 교과가 초학문 주제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6가지 초학문 주제가 주어져 있고요. 이 초학문 주제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교과의 다양한 내용들을 융합하고 녹여내고 있다는 이 설계 방식들. 그래서 저는 이 PIP 설계 과정을 통해서 이걸 교육과정을 이렇게 설계하는 이 사람의 생각들이 되게 궁금해진 지점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한번 저희 미래교육과정의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교육과정의 설계 관점에서 이 설계의 의도와 이 설계 방식, 여기 담은 철학들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 초학문 주제 학습이라는 것들이 결국 우리 교육교도 기본적으로 복잡계적인 이론들이 들어오고 있는 맥락들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수업 안에 구현된 부분들이 아닌가. 저들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학년 단계 들어가면 이제 교과가 조금씩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교과와 교과들을 통합하고 있는 개념, 특히 여기서 들어가는 이 일반적인 개념들은 추상화의 위계 수준을 보시면 범교과적인 개념들, 교과에 특정화된 교과 개념의 단계가 아니고요. 교과 단위를 초월하는 범교과 개념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과 사이에 연결되는 연결과 유계들 융합적으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디플로마 고등학교 수업 단계로 가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수업 과정은 6개 교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과정들은 여기 보시면 소논문, 지식이론, 창체 활동은 범교과 과목으로 필수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2015도 그렇고 2022도 그렇고 사실 이런 범교과, 개별적인 교과에서는 개별적인 교과 지식들이 교과를 넘어서 어떻게 융합되고 통합될 어떤 새로운 어떤 범교과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아이비 그 디플로마 요 수업 설계에서 담아낸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 싶고요. 이게 PYP에서는 이 공목교 활동들이 6년 동안 배운 내용들 중에서 본인이 주제를 정하고 한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를 연구해서 발표하는 이제 발표 시간도 그렇고 다양한 체험 활동도 그렇고, 중학기에 들어오면 한 3년 동안 했던 내용들을 이제 개인 프로젝트로 발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과들을 통합하고 융합하는 범교과로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2022나 우리 교육과정 설계도 이런 범교과적 요소들을 통해서 통합적인 그런 설계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공유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증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관심 단계 때
후반교에서 최종적인 아이비 월드스쿨까지 저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년 반에서 한 3년 정도 걸리는 시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인증 과정들을 보시면 저희들은 사실 아이비 학교 이전에 그 혁신학교로 지정됐습니다. 그 정도 제장권을 가지고 아이비를 도입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자율학교로 도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선정될 때 선정 과정에 인증 절차를 거쳤고요. 당연히 1년마다 자기평가, 2년에 중간평가, 4년 말 최종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이 학교의 인증과 평가 과정들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좀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실질적인 그 학교의 성취와 성장이 필요한 질관리 이런 시스템적 요소들이 좀 약하지 않은가. 전반적으로 이 인증 과정에서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은 일단 관심학교 단계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 기본적인 인증 과정에서 전문 컨설턴트가 배정이 됩니다. 컨설턴트는 보통 한 20시간에서 보통 실사 방문을 해서 과연 이 학교가 이 아이비 교육 과정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컨설팅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희 그 교육시험 정책도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학교 컨설팅, 수업 컨설팅이라는 요소들이 점점 약화되는 지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학교 운영에서 전문성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조금 좀 약화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들을 공유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비 월드스쿨이 되면 5년마다 재인증, 연장을 위한 이제 재인증, 자기평가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평가 지표들이 나와 있고요. 그 평가 지표들을 가지고 교사들이 부문별로 영역별로 나눠져서 어떤 요소들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 부족해서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주도적으로 평가하고 계산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 평가 시스템 우리가 참고하고 우리 이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한번 고민해야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평가 과정들이 기본적 성과들이 축적되고 누적될 수 있게끔 지속 가능한 체제를 두고 있다는 부분. 교사와 학교 주체가 참여하는 주도적 방식, 공동체 참여 방식이고 가장 중요한 건요. 기본적으로 이런 성과 한계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근거를 기반으로 평가되는 실질적 평가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부분. 이런 시스템적인 요소들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스템적인 요소는 연수 제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현행 저희가 본 연수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들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연수 기관 중심으로 되고 있다. 교원 주체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연수 내용과 학교 현장 요구들이 좀 불리차고 이런 것들이 현장 중심으로 편성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연계하고 활류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교사 개별의 특성들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 연수를 받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20주 정도 받아야 되는데요. 연수를 받고 오게 되면 그 연수들이 사실은 단위 학교로 돌아오게 되면 동료 교사들하고 공유되고 수업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는 새로운 역량으로 학교 단위의 전문성으로 축적될 수 있는 이 활력 구조가 부족하지 않은가. 아이비 연수제도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다양한 교과 영역별로 아이비 워크숍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거의 100%입니다. 그 연수를 운영하고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결국 현장 교사들이랍니다. 현장 교사들 중에서 선발이 되고 양성이 돼서 교사가 교사를 가르치는 이 시스템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선생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협력성, 공동체성이 강조되면서요. 그 학습 공동체가 움직이는 중심이 되고 있는 계절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조금 소홀히 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사의 전문성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뒷받침되는 시스템들이 아이비에서 고민되고 있는 왼쪽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연수의 기본적 지도들이 현장 교사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컨설팅 오지 않습니까? 인증 과정에서 인증팀으로 오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사실은 현장 교사에서 발탁되고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교사들이 특정한 교과에서 특정한 영역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전문가 속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보장되고 있다. 저 역시 시험 강의를 했었는데 한 10년도 됐었습니다. 보통 워크숍 리더로 들어가게 되면요. 평생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 전문적 리더 과정을 통해서 축적한 이 전문성도 결국 단위학교로 돌아가서는 단위학교의 전문성을 만들어내는 단위학교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전문적 역량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 저희 수석교사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나요? 선도교사 들어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사업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 사업이 끝나면 선도교사 없어지잖아요. 10년, 20년 지속적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을 공유하고 싶고요. 마지막은 이제 평가 시스템입니다. 선원술형 들어오고 절대 평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문제들이에요. 어쨌든 이게 주관적 평가이다 보니 평가자의 개인적인 편차, 주관적 요소가 개입된 부분들, 이 편차들을, 이 오류들을 어떻게 교정해낼 것인가, 이것들 뒷받침하는 제도 장치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제일 두려운 부분이 현장 교사 입장에서는 평가를 했을 때 민원 부분들을 어떻게 방어하고 보호할 것인가, 개별 교사가 소신 있게 할 수 있게끔 이 평가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평가 업무, 이 평가 업무에 많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IB는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시행착오와 경험들을 추적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차 채점이라는 것들을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평가 시스템을 보면 내신 평가는 되고, 초중고 같은 경우는 초중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별도로 IB 성적표가 나옵니다. IB 성적표의 기본적인 구성은 내부 평가의 성적과 외부 평가가 합산돼서 IB 성적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내신 평가는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교사와 교사 사이 교차 채점을 통해서 개인적인 편차들을 줄여나가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선생님, 교사와 교사의 개별적인 편차들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선생님, 학교와 학교 사이 편차들은 어떻게 우리가 줄여나가고 모니터링 해야 되나요? IB 같은 경우들은 일단 개별 단위, 학교 단위의 채점 결과들을 IB로 보냅니다. 그 중에서 샘플링해서 몇 개의 단원들을 IB 외부에 있는 채점 전문가가 채점하고 비교합니다. 교차 채점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교마다 생길 수 있는 편차들을 표준화시키는, 평준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교차 채점으로 만들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10월 말부터 10월까지 졸업시험 봤습니다. 3주 동안 진행되는데 이 내에서도 교차 채점이 일어납니다. 1차로 채점하고 표본화된 어떤 교차 채점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차 채점 방식들로 이게 체계화됐던 부분들인데요. 선생님, 이게 이제 논소설형이 내신 강화 정책으로 이제 추진된 맥락들인데, 선생님, 이런 시스템이 없이 이 논소설형들이 현장 단위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교육, 이런 시스템들 우리 교육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 단위 학교에서는 이제 학업성적위원회 중심으로요, 교사와 교사에 이루어지는 교차 채점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선생님 말씀드렸죠. 시험에 대한 평가 민원들, 점수 민원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생님들 채점 그걸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상대적으로 학교 폭력을 다뤘던 시스템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경미한 사건은 학교 자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다뤄주잖아요. 개별 교사가 직접 1대1로 대응하는 것들이 아니고, 학교라는 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교사가 해야 될 일들을 학교의 공식적 기구를 통해서 처리해 줌으로써 교사의 어떤 심적, 업무적 부담들을 줄여내고 있는 보호장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대한 사건은 어디로 갑니까? 학교 밖에 있는 학폭심의위원회로 가죠. 그 시험 민원에 대한 중대한 사건들은 이제 교육청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전문가를 가지고, 심지어 이게 법적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개별 교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개별 단위 학교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이런 전문성을 담보하는 교육청 단위의 교육청 센터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편차들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고 지원하는 어떤 교육청 차원의 교육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수능 역시도 이런 논소술형 평가 요소를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결국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역할이 하고 있는 이 평가 시스템 내에서도 이런 교차 채점의 시스템들을 갖추어야만이 논소술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체 역할 중요합니다. 교사의 역할, 학생의 변화, 부모의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이 구조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변화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것인가. 저는 IB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시스템에 대한 요소들이 어떻게 구축되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IB 교육 통해서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참고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